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를 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자정쯤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몰래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리가 임박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1+4, 그러니까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야합을 해서 검찰에 손발을 묶는 독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 네. 여기서는 전 민정수석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예. 사건 자체는 민정수석 때 일이니까. 일이죠. 네.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얼굴을 드러냈어요. 네. 그동안 중앙지검 수사 때는 묵비권도 행사하고 또 비공개로 이렇게 출두해가지고 장관에서 물러난 뒤로 얼굴을 네.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당당하니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네. 기자들이 뭐 소감을 물으니까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네, 들었습니다. 뭐라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아침 9시 조금 지나서 예. 원래 10시인가인데 좀 일찍 출두했어요. 하면서 나 억울하니 정무적 판단으로 한 거니 끝까지 그 판사 앞에서 내 결백감을 밝히겠다. 뭐 그런 취지로 당당하게 얘기했죠. 과거에 가족 비리 때는 뭐 묵비권도 행사하고 숨어서 이렇게 출두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아예 당당하게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때는 피의자 그 형사사건 공표 금지 규정 때문에 몰래 출두가 가능했는데 법원에는 아직까지 그게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딱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 영장에 신청된 내용 이거 자기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얘기는 처음 그 일성으로 나온 것은 지난 8월에 그렇게 강제 수사가 시작된 후 120일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마치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나 돼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파렴치하고 이 양반이 참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서 뭐 죄송하다든가 국민한테 뭐 무리를 일으켜서 뭐 어쩐다든가 뭐 가서 성실하게 뭘 어떻게 한다든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특징이 다들 뻔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대통령부터 그 완전 실세들이 철판이에요. 다 철판 깔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다 나쁜 쪽이라 나를 박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제가 개혁과 정의의 아이콘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연루돼서 그럼요.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저도 억울한 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좀 밝히겠다.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무슨 혹독한 시련을 견딘 것처럼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히 문재인 말하는. 정권의 특징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권력을 농단했으면서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척이에요. 그거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김태우한테는 이 사건 폭로니까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데 지가 지금 희대의 농간을 지금 부리는 사람이 바로 조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라도 하는 거에 과거에 우병우가 구속된 거는 그 직무유기였거든요.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 갖고 했는데 조국 이번에 그 영장 심사 받는 거는 직권 남용이잖아요. 예, 그것도 두 건. 그렇죠. 그 유재수 조사받던 유재수가 잠적하자마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기록을 갈아버려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니까 그건 내가 보니까 직권남용이 죄가 큰 거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법원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에도 넘어갈 수 있지만 뭐 이해 당사자가 없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백원우라든지 박형철이라든지 여러 이인걸 특감반장 이해 당사자가 있으니까 또 특감반원들도 다 가서 그렇죠.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외통수에 몰린 거죠. 그렇지만 궁여지책이라는 건 이해가 가도 저렇게 어떻게 양식이 없는 사람이 그 민정수석까지 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마 공수처가 좀 빨리 됐으면은 조국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공수처장일 당연히 거예요. 공수처장을 시켰겠죠. 진짜. 그래가지고 게스타프처럼 딱 권한을 쥐고 꼼짝마. 그렇죠. 함부로 입 놀리면은 잡아넣을 거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지금 또 밝혀진 사실은 영장 내용에 들어있었는데 그동안 좀 덜 알려졌죠. 그러니까 유재수를 감찰을 했으면은 어느 기관이 뭐 그 감사를 하든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그 수사 기록을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거든. 감찰 무마를 하고 중단을 했더라도 이렇게 감찰을 시작했는데 이래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중단한다. 이 최종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최종 보고서는 카니와 그동안 했던 여러 그 감찰 특감반원들이 냈던 감찰 보고서까지 싹 폐기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4번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보고도 다 받고. 또 유재수가 감찰 도중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갑자기 중단하고 오히려 몇 개월 후에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수석 전문위원 승진하고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이게 최고위층 조국하고 조국 윗사람 개입이 안 됐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감찰을 했으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후에 승승장구한 것은 누가 개입 안 하고 센 사람이 적어도 뭐 청와대 조국을 꼼짝 못할 정도의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지만 이 감찰 자체의 흔적은 남겨야 하는데 아예 흔적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내용이 이거 남겨놓다가 앞으로 큰일 날 우리 아주 목줄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유재수 그 핸드폰 그 당시 포렌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압수해갖고. 그 흔적도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감찰 그 자체의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거죠.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그 일들은 아주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도 그때는 뭔 증거는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까지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분노를 금할 수 없죠. 제가 감히 그 전망을 해본다면은 조국은 반드시 구속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자정이나 뭐 내일 새벽 한두 시쯤에 결론이 날 텐데. 저는 반드시 구속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혹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판사가 판단하기 말이지만. 근데 영장 재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국 가족 비리. 그렇죠. 지금 4개월에서 엄청나게 자료가 쌓였어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하명 수사. 그것도 영장 재청구에 또 붙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국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될 수가 없다. 저는 반드시 그건 구속되리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우병우 때도 처음 바로 발부된 거 아니에요? 최순실 국정농단 증거가 뭐 미약하다 해갖고 안 됐고 그때도 한 3번째인가 김석수, 이석수, 이석수입니까? 그 감찰관, 특별감찰관에 대한 압력, 외압, 또 자기 이제 특별감찰하라니까 아, 형님 왜 이래요? 하고 뭐 전화해갖고 압력을 넣고 또 뒷조사를 했잖아요. 그 사찰입니다. 그걸로 구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또 뭐 법원이 정상적으로 법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리라고 보지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계속 여러 개 사건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내 구속되고 말지 않겠나 그렇게는 봅니다. 저는 뭐 교도소 구치소에 12월 달에 가냐, 1월 달에 가냐, 2월 달에 가냐 그 시간 몇 월 달에 가냐가 문제지 저는 반드시 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 반드시 감옥 간다.
두 번째 예언한다면 이 불똥 문재인한테까지 튑니다. 튈 수밖에 네. 없죠. 조국 안 윗사람이 튈 수가- 누구죠? 그럼요. 조국 윗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거기에 지금 유재수에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다 문재인의 신복들 네. 복심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최측근 중에 측근이야. 그렇죠. 진문이라는 사람들만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유재수가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비리를 저질렀다. 감찰받는 도중에도 뇌물을 받고 했을 정도면은 네. 누구를 믿었겠어요? 저는 문재인까지 반드시 불똥이 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대 교수 본인으로서는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차치하라도 서울대 교수만은 괜히 움켜쥐겠다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월급도 뭐 틈만 나면은 수석하다가도 잠깐 짬 비는 사이에 가서 또 월급 받고 뭐 쭉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심이 없는 근데 거죠. 그것도 지금 일을 유기에 처해 있더구만요. 네. 그래서 이를 아무래도 징계 받으면은 예. 서울 그 대에서 여태까지 보호를 많이 해줬지만 많이 해줬죠. 이제는 그 저렇게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강의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한테 법 어기면 형사소송을 이렇게 당한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그건 처벌되리라고 보고 서울대 교수직도 저는 떨궈져 나간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들 그렇죠. 또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생들은 교수직 박탈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슨 형사 소송 뭐 특수 사례 무슨 연구인가 뭐 그런 걸 또 그 다음 학기에 강의한다고 해서 자기 사례를 얘기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만약에 처벌 안 받는다면은 이 나라에 법 질서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저건 뭐 반드시 처벌이 되리라고 보고 조국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조금 인간이 되라.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법 이전에 좀 인간이 되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장을 해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죠. 참 그래야 하는데 정말 후한무치 양두구육 뭐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조국, 그 유시민, 요새 문희상 뭐 이런 사람들 행태를 보면은 좀 배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보 네. 세력들, 진보 좌파 진영의 소위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정말 역겨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마침 유시민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그 사람은 최근에 느닷없이 자기 알리려고 해서 예. 검찰이 내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 내뿐만 아니라 노무현 재단 계좌, 또 부인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확실한 뭔가 증거가 있다. 뭐 물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무슨 소리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절대 계좌를 들여다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근데 유시민 씨가 진중권한테 뭐 논리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 점을 반성을 하고 했는데 나이가 60이 이제 올해가 60인 모양이에요. 예, 올해 한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니 계좌라든가 이렇게 그냥 아무나 들여다보고 싶다 해서 야 그거 가져와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요. 발부받아서 그리고 그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열람하게 해줬으면은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절차를 기본적인 절차는 알만한 그렇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까지 온 사람이 분명하게도 얘기 안 하고 그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시민이라는 사람 신뢰도가 있습니까? 동양대 그 정경심 교수가 PC 빼낸 거는 법원에 증거 조작할까봐 증거 보존을 해서 했다고 그랬고 뭐 표창장에 대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그 좀 증언 협조하는 거는 그 문제는 그랬잖아요. 나는 기자 자격으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청와대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 얘기도 뭐 전원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전 지적인 수준 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지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그것이 이제 감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저 없는. 진중권 교수한테 뭐 감퇴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라고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조국을 그 수사 전부터 내사를 했다. 그래갖고 자기가 확실히 그때 8월인가 9월인가 언제 29일 날 박힌다고 알리려서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윤석열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얼렁뚱땅 했고 얼마 전에 또 JTBC가 그 김모 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조국 사건에 네네. 저 펀드 이렇게 운영해준 네네네. 환투증권에 그 예,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 JTBC에 네.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JTBC가 거절했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갖고 또 네. 본인도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아무 말 대잔치죠. 아무 말 대잔치. 참.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는 유시민, 공지영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문재인이 뿌리채 헛소리 도덕성. 거짓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부메랑이 많이 날아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공수처법, 선거법 뭐 이런 것도 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오히려 자꾸 이게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심을 이제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엎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애감을 갖고 있어서 늘 좀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놀랄 일이 지금 하나 벌어진 것은 뭐 서두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임동호 전 민주당 네, 최고위 네. 이분은 지금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까? 네. 지금 뭐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은 신부이지만 어쨌든 이 임동호가 빠져버리면 이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지난 24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경찰 등도하고 임동호 자택도 오고 그때 보니까 임동호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배도 비행기로 가면은 또 그쪽은 좀 체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는 루트는 잘 알잖아요. 배로 싹 일본으로 사라져 버려요. 네. 아무래도 배가 좀 감시가 좀 덜하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또 뭐 아직은 참고인 신부이니까 뭐 출입국 정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범죄 혐의가 분명해야 출국 정지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 걸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도망간 사람 두 번째죠. 하나는 유재수 도망갔잖아요. 네. 예, 잠적된 다음에 오히려 승진해 가지고 왔잖아요. 이번에 임동호 두 번째 도망간 거예요. 오사카로 갔나요? 총영사 그렇게 원했는데 안 줘서 가서 한이라도 풀어야겠다. 이번에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이 어떻게 보면 핵심 당사자죠. 예, 오히려 송철호한테 그 단일 후보로 밀리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 증거가 많이 나타났고 후보 매수에 아주 그렇죠. 가장 당사자 아닙니까? 뭐 고배 내가 매지 총영산이 후보 매수. 뭐 오사카 총영산이 그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얘기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임종석도 그게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임종석이는 이 임동호를 밀었다는 거예요. 같은 임시기도 하지만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서로. 그런데다가 지금 제일 문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VIP라는 것은 나오질 않았어요. VIP가 뭡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송백기 메모에 분명히 VIP 이게 딱 찍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죠. 아킬레스건이죠. 그렇죠. 이게 수사에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자기 송철호 형님? 송철호 동생이죠. 동생. 예. 그 형님으로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는 동생으로 부르고. 동생이고, 예. 그러면은 문재인은 결국 삼형제가 있죠. 우에는 송철호, 동생은 유재수. 근데 그 집안은 그 가족 뭐 이렇게 좀 애매해요. 출생의 비밀이 너무 많아갖고 문재익 씨 그거는 진짜 동생 맞습니까? 그거는 저도 친동생입니까? 아니면 배다른 동생입니까? 뭐 저도 그런 잘 여러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얘기가 많으니까 많이 나오죠. 그럼 뭐 누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거의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것 실제 같아요. 나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거제도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뭐 북한에서 그러니까요. 출생 그 전에 해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출생의 비밀이 많죠. 뭐 이후 여가를 막론하고 어쨌든 VIP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 차입에서 개입했을 수도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 중심 몸통이라는 게 뭐 그냥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동호가 해외로 간 게 그냥 간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거는 나는 임동호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범죄 연루자다. 자기 압수수색 당하는 걸 보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 연루자다. 지금 여행 갈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여행 갈 때예요, 지금. 예. 전에 무슨 기무사 그 계엄문건 사건 때도 전 기무사령관이 예. 지금 어디 미국으로인가 예. 튀어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그렇죠. 저 무슨 장군 예, 쓰리스타. 네. 예. 뭐 그 양반은 뭐 하도 택도 없는 수사가 벌어지니까 뭐 억울해서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임동호는 정말 그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누가 가라겠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게 큰 사건이 됩니다. 이 정치 공작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냥 범죄 핵심 수사 방해에다가 뭐 걸릴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랬으면은- 범인 은닉, 범인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개가 걸릴 수가 그렇죠. 정권적인 차원에서 원래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일단 튀어라. 일도 예. 이부. 예. 무조건 튀어라. 예. 이게 최고랍니다. 왜 36개 주랭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예. 병법에 나와 있는 그렇죠. 겁니다. 뭐 연왕계, 공성계, 뭐 미인계 뭐 다 있지만 이것저것 하고 않고 튀는 게 최고다. 최고다. 예. 아니 처칠 수상 있을 때 그 연합군이 독일군한테 쫓길 때 덩케르트 그것도 튀는 거잖아요. 예, 철수작전. 맞아요. 예, 예. 철수작전 그래서 나중에 철수에 나중에 이겼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번에 임동호가 뭔가 검찰한테 단단하게 뭐가 잡힌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일단은 튀어서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또 모처에서 누구랑 만나서 뭐를 시나리오를 다시 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야 또 거기에 우리 쪽 사람들, 네. 정부 쪽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대책을 은밀하니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있으면 어디가 있더라도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예. 뭐 어디 절에나 어디 가서 하더라도 또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사라져 버린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정치 공작 냄새가 나타나죠. 저는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예. 그 검찰 수사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예. 그때 검사한테 이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줬대요. 고르바초프랑 한 러시아 회담할 때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대통령 수상들 최고 리더들의 이 다음 세대한테 넘길 때 봉투 3개를 준대요. 예. 그 봉투 첫째가 예. 예, 전 정권한테 모든 책임 돌려라. 예?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언론한테 책임 다 돌려라.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조건 튀어라. 예, 튀어라가 있대요. 딱 문재인 정부 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아니 저 유재수 튄 거나 임동호 튄 거나 읽어보면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무슨 문제만 터졌다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다 이렇게 네, 하고 그렇죠.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한다. 언론이 뭐 제대로 보도를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성과가 그렇죠. 홍보가 안 된다. 똑같아요. 국민한테 안 알려지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발뺌 아닙니까? 지금 윤도한 소통수석 뭐라고 했습니까? 그 VIP 그런 것이 이번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에 이제 이렇게 적시가 된 거 보고는 기자들한테 VIP라는 말이 나왔든 말든 그런 대통령이 거기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 허위 보도다. 뭐 이렇게 그냥 발뺌을 했잖아요. 언론한테 떠넘기고. 그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한테 압력 넣는 거죠. 예. 조국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 불통수석이고 국민 고통수석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예. 요새 뭐 저희 집안에서 윤석열 같이 이런 또 우리 집안에 또 그 검찰총장 있는 반면에 윤도한 같이 저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전하고 싶어요. 윤도한한테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파평윤 씨가 워낙 뭐 옛날 같으면 양반 가문. 지금으로 같으면 뭔가 품격 있는 가문이다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다 보면은 거기에 좋은 인물도 있고 또 뭐 사악한 인물도 있고 뉘가 좀 섞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윤석열은 뭐 저하고 같은 파평입니다만 윤도한은 어딘지 저는 모르겠어요. 파평윤 씨 말고도 또 있습니까? 해평윤 씨가 있고요. 그 윤보선 대통령 그 집안이거든요. 예. 해위 윤보선. 조선 말에 그 순종 그때 있던 그 윤보선 그 집안이 있고 해남윤 씨가 있습니다. 그 왜
윤선도. 어부사시사 그 윤선도 해남에 고사, 예. 그건 해남윤 씨고 아. 또 하나는 이제 칠원윤 씨가 또 있어요. 예. 아, 그가 세 개는 저희들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까? 결이 조금 다른 집안입니다. 그래도 뭐 내놓으라 하는 윤씨들이 아이고. 있나 다 들어보니까요. 참 그건 그런데 지금 네. 임동호만 일본으로 튄 게 아니고 네. 임종석, 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네네. 임종석 비서실장 네. 전 네네. 이 사람들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그때 그 뭐 울산도 가고 어찌고 하고 그 사정을 잘 아는 그 당시 특감반원들 있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도 어디로 다 참적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울산 사건이 갖고 있는 잠재적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무조건 관련된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도 네. 먼저 튀어라 해갖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예. 홍길동 전에 홍길동 나중에 율도국인가로 가잖아요. 맞아요. 율도. 네, 율도국. 어디 그런 데로 갔나요? 네. 지금 정권 이제 반환점 돌았는데 그 정권에서 핵심 역할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연락 두절이고 해외 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시각한 게 아니죠. 이거는 레임덕을 자초하는 거고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고 저는 이게 레임덕에 끝나지 않고 문 대통령한테 바로 목줄을 겨눈 그런 수사가 되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히 잠적한 것은 각자가 알아서 잠적한 게 아니고 뭔가 또 위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폭발력을 알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문재인까지 간다. 네. 자칫하면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 건가를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시나리오가 뭐 갖고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 그렇죠. 되쳐다는 정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니까요. 네. 벌써 뭐 뿌리채 흔들리고 기둥뿌리가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저는 기둥뿌리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 어쨌든 조국도 잡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뭐 임동호가 일본으로 튀었다고는 하지만 네.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도덕성은 완전히 네. 또 권위도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